이종필의 감성 충만.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거리를 걷게 되고 하얀 눈이 쌓이게 되면 엉망이었던 내 마음속 스케치북도 깨끗하고 하얗게 변합니다. 그 하얀색 마음속에 어떤 그림으로 다시 그리게 될지 투명색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되죠. 눈이 오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을 생각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냥 추위, 눈 청소, 안전? 어릴 적 마냥 좋기만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런 감성들은 사라지고 눈이 마냥 좋지만은 않겠죠? 눈이 많이 오는 날엔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께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서로의 마음속의 정들이 소복소복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종필의 감성 충만은 겨울 노래와 함께 조태진 선생님을 모시고 감성 가득한 겨울 음악 연주를 듣겠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노래로 첫 곡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모두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걸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걸 그대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네, 첫 곡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들으셨습니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 겨울이면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1993년 지구 레코드 기억하십니까? 그 음반을 이렇게 제작하는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요? 지구 레코드에서 1993년도에 미스터2 하얀 겨울이라는 1집으로 음원이 발매가 됐는데요. 미스터2는 두 명입니다. 예, 아실 거예요. 박선우 씨하고 이민규 씨. 이민규 씨는 키가 좀 작고 약간 걸걸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었고, 박선우 씨는 이렇게 좀 키가 크기도 했지만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 주인공이 됐죠. 이분들은 2집, 3집? 예, 2집인가? 예, 맞습니다. 2집까지 하고 이 두 분들이 해체를 했어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로 해체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민규 씨, 키가 좀 작으신 분은 아가씨라는 곡으로 또 솔로 데뷔를 하게 되죠. 근데 아가씨라는 이 곡이 약간 표절 시비가 있어서 그 이후로 대중에게 좀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 박선우 씨는 또 배우, 조연 이런 걸로 또 이제 종종 TV에서 봤어요. 저도 미스터2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오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지나서 이민규 씨는 또 1998년도에 이민욱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민욱 씨라면 모르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솔로로 활동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영입해서 미스터2 3집 화이트데이라는 곡으로 또 음원 발매를 하고 활동을 했는데 이게 뭐 탐탁치가 않았나 봐요. 별로 그 이후로 잘 안 돼가지고 이 3집으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스터2는 이제 새로 이제 음악 활동을 안 하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소환 프로그램이죠. 소환 프로그램에서 이 두 분이 하얀 겨울을 다시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보니까 우리 이민규 씨는 여러 가지 뭐 동대문에서 옷장사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거듭 실패를 하셨나 봅니다. 최근에는 원래 서울 분이시는 것 같던데 부산 가서 지금은 중국집 사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민규 씨가. 그래서 어느 예능 프로에서 박선우 씨가 개업 축하난을 들고 찾아가는 그런 촬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스터2, 그리고 미스터2 하면 대표곡이죠. 하얀 겨울 들으셨고요. 저는 이 집에 있는 텅 빈 객석도 저는 참 좋게 들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겨울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곡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들으셨고요. 아까 앞서 오프닝 멘트로 말씀드렸다시피 겨울하면 눈 오면은 옛날에는 뭐 설레고 기다려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마음도 되게 포근해지는, 바깥은 추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면 내리면 내리는구나. 눈 내리면 저 바닥이 다 진흙탕이 될 거고 차 또 더러워질 건데 새 차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고 바닥이 빙판인데 걸어다니기 힘들겠네.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예전하면 눈 오면은 설레임과 기다림과 뭐 어떤 그런 마음이었다면 요즘 눈 내린다 이러면은 좀 걱정부터 앞서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까요? 두 번째 곡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 더 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들어갑니다.
네, 박수 치는 마지막에 박수 소리 속에 제 박수도 들어갔습니다. 이 노래 김현철 씨 앨범에 있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처음에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잠시 기분이 울컥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니 살아가는 게 뭐라고 이 노래를 듣자마자 저도 거기에 빠져서 옛날에 갖고 있던 그 감성과 그 어린이들이 어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라는 그 꿈 같은 거, 기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 자식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어린이가 이제 좀 성인이 돼서 그 과정을 다 겪고 있는데, 그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 풋풋한 마음들이 다 온데간다 사라져 버리고, 과거의 그런 감성을 생각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기분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른 크리스마스 캐롤도 여러 좋은 곡이 있는데 저는 방금 들으셨던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게 사실은 원곡 버전이 아니고요. 이게 다른 어린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리메이크했던 그 버전으로 듣게 됐는데, 그 어린 아이의 그 목소리 속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죠. 나 뭐 먹고 싶어, 나 뭐 사줘. 그 말 들으면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저도 이렇게 이 딱딱했던 마음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그때 어린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순수함 그리고 그 깨끗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베풀고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 들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그리고 곧 아시겠지만 우리 감성 충만의 단골,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게스트 분이십니다. 조태신 선생님을 모셨고요. 오늘 또 곧 돌아올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대비해서 크리스마스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반갑습니다, 조태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주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자주 이제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나뵙지만 그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자주 뵙기도 하죠. 그렇죠. 저는 제 친동생 이상으로 소중한 동생입니다. 저는 형님이 없습니다. 형님. 나는 동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형제라고 해도 진짜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내 동생입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실은 이렇게 방송상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사적으로 만날 땐 진짜 막내 동생처럼 잘 해주시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자리에 오셨으니만큼 또 우리 감성충만 가족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겨울에 관련된 연주곡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또 어떤 곡들도 준비하셨나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누구나 에피소드가 많을 겁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제 개인적으로 남자가 삼형제가 있는데 큰형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감히 이렇게 대적을 못하고 작은 형하고 많은 트러블이 생겼었는데, 아버님이 그 옛날에는 어려서 이 먹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콩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한 그런 과자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은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걸 아버님이 이렇게 사다 줘가지고 똑같이 삼형제에다 나눠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형한테 작은 형 거는 많다 그러고 다 집어넣어줬는데, 그리고 싸우면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그 크리스마스 곡들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곡들만큼이나 겨울에 관련된 그 추억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많은 게 있거든요. 우리 다 자랄 때 겨울에 하면은 많은 추억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지금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옥천에 있는 많은 계곡들 있잖아요. 그렇죠. 또랑이라고 하잖아요. 개천이요. 개천들. 거기 다 저희들 친구들 모여가지고 사실은 그때는 엄청 추웠던지 썰매 탔어요. 썰매. 눈썰매 말고 이렇게 날을 만들어서 이제 칼처럼 생긴. 그렇죠, 저 철물점 가면 그런 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나무 판자랑 못으로 박아가지고. 저희는 썰매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기타란 철사를 서울에서, 제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는 전차가 지나가면은 거기에다 철사를 갖다 놔요. 그럼 그게 전차가 지나가면 납작해져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로 칼날을 만들어서 썰매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은 전차가 지나갈 때 저기랬지만 저 때는 그러니까 칼날이 없으면요, 칼날처럼 생긴 게 그
그 저기 철물점에 팔았는데 그게 없으면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철사를요. 딱딱 그 쳐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납작하게 그 나무로 된 데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렇죠. 예. 타기도 했던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자연스럽게 겨울에 어렸을 적에 갖고 있던 추억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우리 선생님 서울이었지만 저는 이제 옥천 토박이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때 옥천 곳곳에서 자라기도 했고 저 어렸을 적에는 그 뭐죠? 아궁이 있는 그 남방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옛날 초가집 같은 데 살았었는데 이렇게 아궁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먹는 아궁이였고 하나는 저기 남방용. 아니죠. 사람 겸 남방용이고 네. 하나는 그 소 키울 때 여물 끓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그때는 이제 겨울이면 뭐 아버지 따라서 뭐 지금은 이제 불법이 됐지만 그 죽은 나무하러 산을 겨울에 그렇죠. 이제 니역각 같은 걸 끌고 산을 쫄래쫄래 찾아가 거기서 뭐 이렇게 토끼도 잡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추억이 그런 낭만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네. 보면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먼 시절 이야기 같은데 불과 한 30, 그렇죠. 40년, 3, 40년 그렇죠. 전 네, 얘기인데 네. 너무 지금 세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돈 떨어진 얘기 같죠. 네. 누가 불 때서 밥을 짓고 누가 불 때서 난방을 하고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이렇게 나무하러 겨울 나무하러 어떻게 저기 산에 간다고 나무하라는 얘기면 선녀와 나무 듣고 옛날 얘기 같은데 아니거든요. 나무 한다고 아버지 따라 다 멀리 가면은 그 죽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이렇게 가지런히 그 현장에서 잘라서 가지고 와서 또 리어카에 심고 막 그랬던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월동 난다고 하잖아요. 네. 겨울에 한 그 집 옆편에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도끼질해서 지금 장작 이렇게 패듯이 네. 예, 그때 그렇게 지금 그러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죠. 화목 보일러 쓰죠 그분들은. 네. 아 그런 게 운치가 있는 거죠. 그분들은 네. 화목 보일러지만 저는 온돌이었습니다. 진짜 그 아궁이에다 불 지펴서. 온돌만 해도 많이 개발된 거죠. 그 전에 그냥 온돌 말고 그냥 장작을 떼가지고 그렇죠. 그게 온돌이죠. 아, 그게 그게 온돌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 구들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넓은 그렇죠. 구들장 맞아. 대고 거기다 해가지고 거기다 온돌을 해서 연통이 아궁이 반대편 쪽에 연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집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옥천 분은 아시겠지만 신길이라고요. 얼마 전에 그 집이 이제 아파트가 재개발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집이 얼마 전에 그 포크레인으로 다 그 지역이 다 없어지는 걸 제가 볼 때 좀 마음 네. 한편이 좀 그렇죠.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곳인데 어릴 적 얘기, 어릴 적 겨울에 대한 얘기 너무 길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연주곡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그 네. 겨울에 대한 얘기,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곡이 I'm dreaming of a white 최고죠. Christmas. 위에 뭐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데 이거 정말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빈 크로스비가 이 곡을 많이 부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스코틀랜드의 시인이 로버트 번스의 가곡입니다. 이게 1788년 굉장히 오래된 곡이죠. 200년이 넘은 곡이 300년이 200년 좀 넘었네요. 그 곡을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아마 그 음율은 다 모든 전 국민이 누구든지 알 아실 거예요. 겁니다. 네. 기대를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너무 잘 들었어요. 마지막 이거 진짜 이게 라이브로 들었는데 이게 라이브가 아니고 진짜 무슨 CD 음원에서 나온 소리처럼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항상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칭찬이 있는 그대로 좀 마지막에 끝나는 대로 쭉 빼는데 제가 그 음악 속에 쫙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한 40대 때가 전성기였었는데 40대, 그때 예. 생각을 하면은 지금 반밖에 못 미치는 연주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그 전이라면 오죽하셨을까 좀 상상이 가는데 지금도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좀 연주해드린 화이트 크리스마스 꿈속에 보는 화이트 이렇게 시작하는 이거 뭐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없죠. 네. 그런데 이 노래를 아마 어린이들은 알까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알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때는 이 캐롤이라는 게 여름 12월이 아니면 11월 말부터 계속 거리를 거닐 때마다 11월 말이 아니라 한 11월 초부터 아마 캐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거리마다, 예. 사람이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마음이 이렇게 그렇죠. 술렁거리고 연말이 될수록 이제 그런 음악들로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분들을 마음들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감성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요즘은 물론 거리를 다니긴 하지만 이런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그 저작권이라는 게 네. 어떤 제작자 그 창작자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음악을 이렇게 바깥에 틀어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참 아쉽기도 해요. 뭐 좀 필요하다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옷 가게든 어떤 가게든 바깥에 이렇게 스피커를 그렇죠. 해놓고 음악 소리든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거닐어도 늘 요즘 뭐 어떤 노래가 유행이구나 겨울이 되면 캐롤송이 계속 들리니까 이런 노래 뭐 어떤 거기 분위기에 빠져드는데 요즘 이제 거리 캐롤송을 못 들으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들이 설마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노래를 알 수 있으냐 들어봤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좀 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추억이 지금 없겠지만 우리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 음원의 그런 구제를 안 받고 그냥 막 틀어주고 그러니까 쉽게 접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헤드폰을 끼고 네. 지하철을 타더라도 블루투스로 이어폰을 끼고 그렇죠. 음악을 자기 음악만에 들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음악만 듣지 남들이 그냥 이렇게 흘려주는 음악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골라서 듣다 보니까 아마 우리 젊은 시절보다는 아마 크리스마스나 이런 감성이 좀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캐롤송이라는 게 많은 곡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전 세계적 지금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롤이잖아요. 네. 그 뭐 실버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과연 몇 가지의 캐롤송을 알고 있을까? 뭐 죄다 그냥 다 뽀로로만 좋아하지. 이 겨울 되면 그 뽀로로의 그 배경이 또 눈 속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래만 좋아하지. 이런 캐롤송 같은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을 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정말 연주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도 준비하셨나요? 요번에도 실버벨이라는 곡인데 이 실버벨이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은종인데 예. 은종이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스위스에 가서 이 십자가 돼 있는 저 스위스의 국기가 그려져 있는 네네. 그 은으로 된 종을 여러 개를 이렇게 종류별로 그걸로 또 악기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음을 내면서 손으로 네, 예. 손으로 흔들면서 하나하나 맞습니다. 본 적이 있을 예, 거예요. 이게 손으로 네. 종이요. 흔들면서 그게 원래는 소의 목에 걸려 있고 그런 종이었었는데 소가 움직이는 대로 종소리가 딸랑딸랑 오는데 저도 이제 그걸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한 용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사왔는데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들려드릴 곡은 실버벨인가요? 네. 그럼 실버벨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요거는 하겠습니다. 버전이 조금 네. 틀린데 일반적인 실버벨하고는 조금 틀리고 예. 리듬 앤 브루스라는 리듬으로 케니지가 다시 케니지요. 네, 케니지는 압니다. 네, 좀 스타일이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리듬을 바꿨으니까 조금 한번 들어보면 멜로디는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와, 실버벨. 뭐 실버벨 저 들었던 그런 어떤 그 동요 같고 정적인 음악을 생각했는데 야 뭐랄까요 그 약간 그 멜로디에 약간 기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그 고급스러운 아 정말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버전이 이거는 리드맨 브루스로 해서 이 네네. 흑인들이 주로 이제 재즈에 사용하는 그런 저 리듬인데 네네. 그거를 편곡을 아주 케니지가 멋있게 해가지고 다른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완전히 그 다른 곡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세련돼 보이고요. 네. 아, 뭐 제가 뭐 음악을 뭐 이렇게 평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떤 캐롤은 약간 정적인 어떤 그렇죠. 그 네.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이게 고급화되게 좀 듣기 좋게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주하는 거 보고 저기 내가 알고 있던 실버벨이 맞나? 그렇죠. 예, 그 케니지가 한 거- 멜로디는 나오잖아요. 예, 멜로디는 실버벨 네. 멜로디인데 전혀 다른 세련돼 보이는 그런 실버벨이었습니다. 느낌이 틀릴 예, 겁니다. 완전히 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고요. 아, 정말 제가 공고 나와서 하는 말씀드리니 귀가 좀 보링된 것 같습니다. 보링이란 뭐냐면 새로 깎는 거거든요. 관을 깨끗하게 아우 귀 청소한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실버벨 이 제목이 실버벨이듯이 아까 은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은종하면 왠지 그 이렇게 종을 딸랑딸랑거리면 왠지 그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그 루돌프가 이게 목에다 이게 종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생각나면서 종으로 음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캐롤이나 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걸 많이 연상하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실버벨 이게 사실은 저 어렸을 적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그 막 눈 내리는데도 기타와 음악 들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집 앞에 아니면 어디에서 막 캐롤을 부르고 다녔었어요. 그렇죠. 네. 예, 요즘은 그게 없어진 지가 꽤 됐는데 한 번은 저 교회 친구 따라서 야 그날 오면 맛있는 거 준대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서 가서 얻어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그 이제 캐롤도 배우기도 하고 교회에서 주는 뭐 음식도 먹기도 하고 그날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밤새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고 해가지고 어렸을 적에 쫄래쫄래 저도 모르게 따라다닌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저기 밤 새벽이나 밤쯤 되면 갑자기 캐롤 진짜 라이브로 부르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집 대문 앞에 저 옆집 대문 앞에 돌아가면서 대문 앞에서 캐롤 한 곡씩 부르고 가니까 그게 들렸었던 자면서 잠결에 들은 적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캐롤을 추워서 감기 걸렸을까봐 그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류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적에 그 교회에 관련된 그러니까 교회라는 표현보다 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런 추억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네, 저는 학교가 서울예고인데 서울예고에서 이제 이 미션 계통 스쿨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채플 시간이 있으면은 네네. 정동교회라는 저 이문세 노래에도 뭐 옛사랑의 예, 정동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동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에 채플 시간이 되면은 그걸로 정동교회 가서 이제 예. 그걸 끝나면은 빵과 우유를 주고 뭐 그러니까 너무 그때 고등학교래도 그런 시간이 참 이렇게 추억에 남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어도 맛있는 빵이지만 그렇죠. 거기서 또 예. 주는 빵과 우유는 그렇죠. 정말 맛있게 먹고 그 예. 채플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거와 이렇게 그런 데서 나눠주는 거 먹는 거는 같은 제품인데도 너무 맛있어요. 예, 뭐 그냥 굳이 비교하면 남자들 저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와 그렇죠. 지금 사회 나와서 초코파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초코파이 전에는 우리 때는 초코파이가 없고 건빵이죠. 건빵만 예, 그렇죠. 먹어도 별사탕만 나오면 최고였죠. 어떤 상황에 따라 그때 같은 어떤 뭐 우리가 사사로운 이런 볼펜이 든지 뭐 종이든지 지금은 흔한 거지만 정말 어렵고 필요할 때는 그만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들의 그 크리스마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추억도 그때는 막 저에게 좋고 추억이 그리워지는데 지금 많이 사라진 것이 좀 많이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선생님의 연주곡 실버벨 정말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기대하면서 들었었고요. 네. 다음 곡은 어떤 곡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이번에도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곡인데 난이도요. 예. 네. 어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거는 그
캐롤이나 이런 쪽은 아닌 걸로 왔는데. 그렇죠. 캐롤은 아닌데 신의 은총이라는 그런 뜻인 것 네네네. 같은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 곡 연주를 해보는데 예, 한번. 이건 버전이 조금 틀리니까 이것도 자꾸 좀 틀린 버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래도 버전이 멜로디는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방금 실버벨도 실버벨이라고 하셔서 분명히 실버벨 연주인데 뭔가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같은 생각으로 한번 기대하면서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Amazing Grace. 야, 이거 저 들어본 곡입니다. 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예, 아 정말 그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차분하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왔는지 그걸 차분하게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BGM으로 쫙 네, 깔리면 그렇죠. 좋을 만한 그런 네.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올 한 해 참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도 제가 여기 옥천에 와서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아우님이 또 저를 많이 이렇게 초대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네. 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뭐 또 그런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여기 옥천에 서울서 옥천에 와서 정말 쉬러 왔는데 그래도 또 찾아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새 삶은 사는 느낌으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선생님 올해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오실 때 제가 선생님 소개하기로는 은둔형 고수라고 소개했는데 지금은 이제 은둔형 고수가 아니고요. 노출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개방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을 또 알아보세요. 왜냐면 많이 선생님이 알아보더라고요. 예, 네. 공연할 때 선생님의 그런 어떤 감동적인 무대를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더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팬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 전에는 사실 제 팬클럽도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있었지만 여기 조용히 와서 쉬러 왔는데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아, 선생님 오셔서 이제 편하게 쉬시고 그리고 편한다는 게 몸만 편한 게 아니고 마음도 편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 좋아하시는 음악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옥천 군민하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진정 편하게 즐기시고 쉬시는 옥천과 함께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내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좀 더 선생님 저랑도 이제 콜라보도 한번 해보시고 네. 좀 더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재능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제가 옥천 여중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흔쾌히 응답은 아직 안 왔는데 아마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젊은 학생 이야. 제가 있는 그런 재능을 정말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멋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그 지역에 여기 서울에 계시다가 옥천에 오셔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무대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능 기부를 통해서 더욱 지역 분들하고 소통하고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 정말 기분 좋고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저 또한 뭐 작게나마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할까요? 제가 잠깐 이렇게 내려놨던 음악을 다시 한번 갈고 닦고 시작할 거고요. 그 과정에 우리 선생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더욱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면서 네. 충분히 되시고요. 내년에는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이라도 아까 어떤 여중 오케스트라 거기에 이제 같이 네, 제가 재능 기부 하시겠다는 여기 말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오케스트라하고 관현악 이거 브라스 밴드고 있는 학교가 옥천 여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제 재능 기부를 해서 더 젊은 학생들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네. 지휘를 하면서 오케스트라를 더 그래가지고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오. 아주 잘 트레이닝을 시켜서 제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거 같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마 우리나라 국내외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시골에 조그만한 그 오케스트라일까요? 클래식 팀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잘 나가는 소위 유명하신 분이 잠깐 쉰다고 시골에 오셔서 그 오케스트라 아이들하고 이렇게 협의 연주를 하면서 아마 강원도 광산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걸 네. 하면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우리 잘 조태진 실현이 됐으면 선생님께서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드실 걸로 믿고요. 네. 내년엔 좀 더 기대되겠고 내년에도 저와 함께 이종필의 감성 충만도 앞으로 함께 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기대를 거는 게 제 친구들이 동창들이 예.
지휘자들이 많습니다. 예, 예. 지휘자들이 이제 저도 지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예. 제가 물론 저 브라스 밴드나 관악은 많이 지휘를 했지만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예. 멋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예. 대한민국의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기대하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우리 선생님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Old Lang Shine인데 Old Lang Shine 이거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내는 그런 음악인데 이것도 누구나 다 아는 곡일 겁니다. 따라라라 석별이라는 노래. 압니다. 예.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예, 네. 올해를 아직 한 주가 더 남았긴 했지만 감성 충만은요. 오늘 또 조태진 선생님 올해 우리 감성 충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곡으로 한 곡 더 들려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더욱더 활기차고 힘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이종필의 감성 충만은 이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다더니